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의 이음시티 개발 사업을 놓고 주민들과 도시관리공사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주도로 진행하던 민간개발 사업 예정 부지에 시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관리공사가 공영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영성 기자입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음시티 개발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은 장기 감정지구, 나진 감정지구 주민들이 2017년부터 민간 개발을 준비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공영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민간 사업을 강탈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우리 공사가 이 사업을 강탈했다는 사항은 그거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 또한 과거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 도시개발법이나 이렇게 우리 공사가 어떤 신규 사업지를 여기를 언제부터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는 투기나 이런 사항 때문에 그 부분은 법에서 명확하게 보완 유지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이런 입장에 주민들은 못 믿겠다는 반응입니다. 아마 저희들은 2017년도 3월 달서부터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도시관리공사에서 2019년서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 설상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된 사항을 저희들 주민들이 전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현재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이음시티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해 주민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유메이 위원장은 김포시의 소통 부재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시를 위해서 공공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 진행하는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는 4월 21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론이 나옵니다. 주민대책위는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소송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상입니다. 부천시가 서울신학대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천시는 청년들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무단 주차 문제를 비롯한 안전, 견인조치 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현상과 해결 방법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신고 플랫폼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 후 3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은 기기는 견인 조치합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민원 유예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고 지하철 7호선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용 주차구역 2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지역대학과 부천산업진흥원, 부천상공회의소 등 주요 산학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첫 번째 부천시 대학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지역, 산업, 대학의 협력 강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 지원, 경기도 라이즈 공모사업 대응 전략 마련 등이었습니다. 또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기업과 연계하는 교육 취업 체계 구축,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문제점과 실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 위원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이른바 라이즈 공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인천 전세 사기 일당이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7단독은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모 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과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관련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는 피해자 조사 없이 피고인 진술로만 채택됐기에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변호사 또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남씨 일당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48억 원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두 번째 305억 원대 사기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83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 7명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5월 30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부평 캠프마켓 부지 대금 산정 방법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인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천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캠프마켓 부지 대금 산정 방법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감정평가 기준 시점에 대해 반환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토양 오염 정화가 완료된 뒤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가 끝나고 감정평가를 하자는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땅값을 인천시가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시가 협약 대금을 지불하고도 캠프마켓 부지를 쓰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 5% 비율로 공제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해 시는 공제 관련 법적 대응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 주요 동향과 지역 현안 사업들을 들어보는 순서 국회는 지금입니다. 오늘은 경기 부천을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최근 국회 탄핵소추단 활동부터 그간의 의정 활동, 부천의 주요 지역 현안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지역의 시도 의원들께서 이번에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뜻이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아직까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3월에 계약이 만료됐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새로운 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이 거의 성사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 명백해졌거든요. 새로운 컨셉으로 내용이 진행돼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것이 꼭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인 입장입니다.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가 가장 부천의 발전을 위해 좋다고 생각해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방안은 어렵다. 그리고 1년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시간만 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국민의 실상,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해왔던 일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의 종착역이 비상계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파면 결정이 이루어져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것은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이야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파면돼야 될 대통령이 된 것은 또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질의응답하는 과정 이런 걸 보면서 탄핵소추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짓말만 하고 탄핵 그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사람 됨됨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할 것 같다. 저 윤석열이 말을 하면 할수록 탄핵은 파면은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다음에 자기가 뭐 기분이 안 좋은지 불편한지 중간에 법정에 나가버리는 일이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불쑥 나가서 변호인들조차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한덕수 총리 아마 증인신문을 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뭐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와 뭐
이렇게 마주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린 일이 경험한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린 일인데 무슨 한독수와 만남으로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피곤해서 나갔는데 변호인들이 나중에 핑계를 대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했죠. 야 잠깐만 그러면 지금 경호원들이 지금 가서 있는 거야? 그러면 전화도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 개호, 그러니까 구치소의 개호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정책 중립성을 정확하게 지켜서 대선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법 수호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대선 준비를 잘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열망을 받아서 헌법 파괴 세력이 또 집권하는 아주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천 지역의 발전 그리고 특히 이제 재건축 문제가 일기신도 재건축 문제도 있고 해서 국토에 가서 할 일이 많겠다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법안도 통과시켰고 여러 가지 지금 탄핵 전국이나 이런 사정이 생겨서 법사위로 옮겼습니다만은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또 이번 탄핵 전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했고요. 어느 정도 파면으로 성과가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부천시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최전장 같은 느낌입니다. 최전선 같은 느낌이어서 정의를 위해서 헌법수를 위해서 싸울 거고요. 대선의 승리 이것이 그 다음 목표고 그 후에 다른 정책 일정에 따라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래서 부천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내가 참 저 친구 잘 뽑아놨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제가 진짜 목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착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바꿔 사업 인가전까지 통과하면 되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건축 진단 기준 등을 변경했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진단 주거환경 분야 평가 항목에도 주민 공동시설과 지하주차장, 녹지환경과 승강기, 환기 설비와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평가를 신설했는데요. 주민 불편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1월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분석한 1분기 아파트 거래 정보를 보면 지난 3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만 1,800여 건으로 1월 1,800여 건, 2월 17,900여 건에 이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주요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이 589건으로 자치구 중 가장 많았고 강동구 518건, 성동구 491건, 노원구 470건 순이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양천구였는데요. 지난 1월 100건이었던 거래량이 3월에는 417건으로 늘어나 목동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기 지역에선 화성시 아파트 거래량이 9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지역에선 서구가 5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전용 차량을 몰던 용역업체 소속 운전기사가 술을 마신 채 새벽 시간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 30분 안양시 만안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전용 공용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기사 A씨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음주 사고로 인한 피해는 A씨가 모두 배상하기로 했으며 유사한 사적 유용 사례가 있는지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